안녕하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지담으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자주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권고사직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권고사직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몇 차례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많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법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받는 게 손해인지 아니면은 이익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개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회사 경영상 사정 때문에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받으신 경우인데 위로금을 제안을 해볼까 이런 고민이 드신다는 내용인데 사실 위로금 같은 경우도 역시나 법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안 준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법적으로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위로금이라는 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는 게 권고사직이다 보니까 회사가 보통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위로금을 줄 테니까 권고사직에 응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이제 희망퇴직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에서 보통 기준을 두거든요. 몇 개월치를 준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없으실 텐데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대부분 경우들을 보면은 처음에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오케이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아니면은 처음엔 거절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좀 했을 때 아무래도 위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이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이거 너 거부하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엄포를 넣는 회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여 삭감이나 불이익 줄 건데 권고사직 받아라 라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의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임금을 받겠다라고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깎는다라는 것은 이 계약의 성격상 맞지가 않습니다. 동결하는 건 가능하겠죠. 동결하는 건 가능한데 삭감을 할 땐 보통 동의서를 받습니다. 인사평가나 이런 경우에도 급여 삭감 이런 규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사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불이익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급여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냥 기존에 있던 연봉이나 월급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삭감이 아니라 체불입니다. 정해진 임금을 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깎인 부분만큼 체불을 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임금 체불로 진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며칠 전에 권고사직 제안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고 같은 경우는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권고사직은 얼마 전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5일 전에 받으셨더라고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퇴사의 일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쓰기 나름입니다. 근데 5일 만에 나가게 되면은 당장 이직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적어도 한 달, 두세 달 정도 시간을 갖고 이직하는 데 있어서 배려를 해달라.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면은 일찍 퇴근하게 해달라. 이렇게 협의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도장을 찍어버렸다, 합의서를 써버렸다 이렇게 되면 날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이나 이런 제안을 받으셨을 때 날짜를 확정할 때도 꼭 확인을 하시고 사인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권고사직 말고도 몇 가지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부서가 폐지됐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부서를 폐지하고 적절한 부서로 옮기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이랬을 때 원래 부서 폐지가 아니라 뭔가 좀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서를 옮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나의 적성이나 전공과 전혀 맞지 않는 업무로 옮김으로써 사직을 종용한다거나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에는 부당정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처럼 정말 부서가 폐지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구제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크게 이겨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배치된 업무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무직에서 사무직, 생산직에서 생산직 이렇게 큰 틀에서 바뀌는 게 없다면은 부서가 폐지된 이후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이제 적성과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뭐 사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회사랑 협상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성희롱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이사가 카톡으로 영상을 보냈는데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 이걸 대표이사가 보냈을까 싶은 내용인데, 의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 성희롱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그 당사자의 의도를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영상이든 언행을 봤을 때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인가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왜 그랬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인데, 이성 간엔 당연히 할 거고요. 동성이나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표이사가 성희롱을 했을 때는 이걸 신고할 수 있는 게 회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성적인 동영상을 보냈어요 라고 HR이나 감사팀 이런 데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표이사가 해버리게 되면은 회사에 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시게 되고, 대표이사가 그런 행위를 한 게 맞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나 상사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가 직접 성희롱을 했을 때는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일을 하시다가 고민이 들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